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8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초 2주차 토요경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중부지방에도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당일 토요경마의 과천주로는 다소 수분이 머금은 주로 컨디션이 예견이 됩니다. 자, 그러한 주로에 걸맞는 마필 또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자, 2주차 토요경마 월초 흐름의 편성이긴 합니다만 적재 적수의 경주에서 숨겨져 있는 그야말로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 전력, 알토란 같은 복병마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인기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숨어있는 알토란 같은 복병 전략까지 꺼내어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오피스탄 전력들 속에서 그 중심에 8번 스트롱벌처 다시 한번 믿음을 실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경쟁력 기대할 수 있는 선입형 전력으로 분류 가능하겠습니다. 9번 영광의 비트는 잠량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겠고요. 3번 커플리트 모션도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은 정말 빠른 흐름 속에서 고전했었던 전력이죠.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올 봄에 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실전 변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복병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편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계속해서 보였던 마린이만큼 공백 이후에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인 요 11번 최강스타는 이 승급전 무대에서도 높은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KNS 같은 경우도 이제 외선에서 발주를 받았지만 자리를 못 잡고 혼자 상대보다도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걸음을 지켜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발주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선 게이트, 약해진 상대라면 성장을 해서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암산파워 같은 경우에는 12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거리를 늘렸습니다. 오히려 늘리는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 편성을 보시면 아시죠? 상대가 될 수 있는 선행말들이 기습을 단행해야 하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 12번 투암산파워의 선행 강공 기대합니다. 투암산파워의 선행에 빗댈 수 있는 말은 바로 10번 황금사자죠. 프리티 오드보이에게 기대했던 전개 역시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황평화가 했었던 그 전개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아진 컨디션 속에 선행 기습 8번 프리티 오드보이를 지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문성혁 기수 기용 또한 3km 감량 혜택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충분히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좀 더 수월하게 전개 펼칠 3번 스피드 조이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승급전에 4km 감량 혜택에 2번 안쪽 게이트의 강공 선행 주도 레이스가 보장된 가운데 2번 다크 플레이어의 승급전에서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여준 걸음이 충분히 있었기에 복귀전 나서는 1번 스페셜 스톤도 이번에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9번만 문화가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가 문세영 기수답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운영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가벼웠던 9번 문화가리아리 이번 편성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적합해 보이고요. 분명히 승급전에서 강한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선행 나간다면 더욱 좋겠고 이 말도 이제 선입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8번 대군예창이 김효정 기수에서 한번 푸른매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은 데뷔 후 우승 경험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차역 내 입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 상당수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다소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였던 말들이
이번엔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최근에 졸전을 많이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역시 뭐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성패를 가릴 듯한데요. 그러한 내용 모두 종합해서 토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의 스타트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5번 천하여제가 직전의 입상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줘야 할 정말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는 부분입니다. 5번 천하여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5번 천하여제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주도 레이스까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편성의 호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직전부터 계속해서 걸음은 좋아지기 시작했으나 게이트가 계속 외곽으로 밀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와의 합작 속에 가벼웠던 주로에 힘입어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 후 입상을 차지합니다. 이번에도 주로는 가벼울 거예요. 금요일 날 내내 이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컨디션 좋고 직전보다 오히려 힘이 더 붙은 5번 천하여제 선행 강공은 주요할 것 먼저 방점 찍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 9번 최강매직, 2번 백색광채, 그리고 1번 게이트의 원더풀 팡팡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 9번 최강매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보여준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데뷔전 때 이미 가능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4위를 차지하죠. 상대 굉장히 빨랐고요. 강한 상대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도 좀 웬만한 편성을 만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빠른 선행 상대말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약간 기가 죽었었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가벼워진 주로 빅토리아 기사의 호흡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여기에 2번 백색광채는 이제 3위 승격착순까지 밀려있는 상황. 2위로라도 승급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결정타 한 방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김효정 기수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지 저도 궁금하고요. 1번 원더풀 팡팡 지금까지 계속 외곽에서 좀 고전했죠. 기습 선행 주의.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1번 원더풀 팡팡의 기습을 주의해라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편성도 단촐하고 이제 전개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중심에 대한 모습에서 후착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텐데 저 역시도 5번 천하여제 직전의 변화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피드감이나 직선 탄력도 여유가 좋았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당시 우승을 했던 일마레란 마필이 승급전 인코스에서 최대 이변을 발생시키면서 또다시 입상을 가져갔다는 것. 그만큼 이 마필의 천하여제의 걸음 자체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상대들 자체가 빠르지 않은 만큼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천하여제는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1번 원더풀 팡팡 코스의 이점 이제 휴양을 다녀오면서 뭐 파행과 감기 기운도 많이 좋아졌고 상태가 오름세로 변하고 오고 있어서 코스 이점 살릴 수 있다는 걸 동의하고요. 2번 백색광채도 상대 자체가 약한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저는 뭐 9번마 최강매직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의견이 달라요. 게이트가 많이 밀려 있다는 것과 계속해서 선두권에 가담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좋아지고 있는 6번마 PK 군항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능력 부진 실격을 뭐 받았었죠. 뭐 42마 신차 그리고 2개월 동안 정지를 먹고 좀 충분히 휴식 취하고 나면서 최근에 와서야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에 오히려 인코스가 좀 독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 걸음 자체는 상당히 여유감을 보이면서 올라왔고 선행권이 많지 않다라면 기본적인 중석을 갖추고 있는 6번 PK 군함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아예 언급이 없어요.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5번째로 내려놨다라는 표현. 이 말이 약간 순위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전 경주에 물론 컬러풀조이라는 말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레이스를 빠르게 주도했기 때문에 선의권이 무너졌다라는 부분. 그 빠른 흐름에 순위권까지 올려붙였으면 충분히 칭찬할 만하나 관건은 이번에도 빠르든 빠르지 않던 어차피 따라가야 하는 말이라고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PK 군항 입장에서는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자꾸 순위권에 그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좀 밀어놨는데요. 당일 상태 꼭 확인하고 속보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PK 군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쳐줬습니다. 김지영 의원. 자, 6번 PK 군항은 직전에 그렇죠. 컬러풀 조이가 갑작스레 선행을 나선 그 편성에서 초반에 살짝 기대했고
제어하는 과정에서 홈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 여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어느 시점에서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은 되겠습니다만 직전에 보여주었던 끝걸음의 여력이라면 6번 PK 군항도 이 복병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눈에 띄는 말은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편성호기 전개 찬스 딱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죠. 선행 강공 작전 5번 이 천하 여제가 이번 편성에서도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며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에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5번 천하여제 재차 말씀드려 보겠고 저는 이번 백색 광실을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상대도 강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난 4월 13일 경주는 코너 4개짜리 1700m였죠. 과거의 동거리 입상 시에는 3월 달이었죠. 딕시 어게인이라는 이제 5등급에서도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 선행 맡은 바구니에서 당시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선보이며 입상할 정도로 이 적정거리 출전이라고 봅니다.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를 못 잡은 것이 마지막 스퍼트 하는데 타이밍이 늦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더라면 이번 백색 광채도 자 이번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말로 다시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서울 1경주 스타트는요. 편성, 호기, 전개, 찬스, 선행이죠. 5번 천하여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2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4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3세 이하 마필들인데 모두 3세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능력 좋은 신마 한도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자, 우선 5번 로얄 스마트입니다.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죠. 당시 흐름 빠르게 진행된 구도 속에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밀어 3선 외곽 가담하는 과정 종속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직선에서도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 그야말로 앞뒤 모두 갖춘 경주 운영 능력으로 직전에 드디어 첫 입상을 차지했던 5번 로얄 스마티가 되겠는데 이번 편성도 천천히 뜯어보니까 정말 편성을 잘 만난 듯합니다.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말이 신마 6번 레드선과 게이트 안쪽 들어온 2번 블루 대전 정도인데 직전보다는 선두 흐름 그렇게 빨라 보이지도 않고 앞선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편성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온 5번 로얄 스마티가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초반 전개 포지션을 유리한 곳에 위치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에 자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전개 여건 내린 거리 1205번 로얄 스마티의 연투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8번 비르투스, 신마 6번 레드선 여기에 안쪽 들어온 2번 블루 대자연이 있는데 8번 비르투스가 작년 12월 달에 2세 신마 경주에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제법 선전을 그래도 펼쳤던 말인데 골마겸 등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주행 심사 시 과거보다는 순간 스피드가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2선 가담했고 직선에서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과거 실전 2번의 경주에서의 초반 능력보다는 월등하게 초반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 8번 비르투스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 여기 안쪽 들어온 2번 블루 대자연이 직전 데뷔전 경주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만 미러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며 2선 가담하는 과정 아무래도 힘 소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막판에 걸음이 들러왔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신마 6번 레드선이 초반 빠르긴 합니다만 안쪽 들어온 2번 블루 대자연이 기습적으로 선두 장악에 나설 수도 있겠고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2번 블루 대자연이 되겠고요. 여기 신마 6번 레드선도 5월 3일 첫 번째 능검 시에는 진입 불량 그리고 늪밟기를 보이며 그야말로 실패 주행 심사 통과를 못했는데 3주 만에 황골탈퇴를 했더라고요. 지난 5월 24일 날 두 번째 주행 심사 시 발주가 좋아졌고 순간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경합 선두 레이스로 최선 끈기를 발휘했던 6번 레드선 데뷔전에서도 편성 호기를 만나서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레드선까지 입상 4정권에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 2경주는요. 직전에 이미 단거리 검증을 받았고 편성 더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 2점까지 톡톡히 누릴 5번 로얄 스마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같은 의견의 추천 마번을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5번 로얄 스마티는 작년 11월부터 이제 개인 대염으로 좀 고전을 했고 그 바람에 데뷔가 좀 늦어진 케이스죠. 이렇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실전에서 적응력을 보여주는 말도 참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일단 적응해낸 이상 저도 5번 로얄 스마티의 인코스 진입, 편성도 혹이죠. 12마리에서 8마리로 줄었으니 혹이 노려볼 만하겠다 싶고요. 2번 블루 대자연, 6번 레드선, 8번 비르투스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찜찜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6번 레드선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추천을 드리곤 있어요. 그 재심 때의 모습이 황골탈퇴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질 만큼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만약에 모래를 맞아도 괜찮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편성에서 아예 선행으로 나가길 바라고 함께 추천해 주시는 거 맞죠? 네, 그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훨씬 더 실전에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제가 좀 더 윗선의 2번 블루 대자연을 이제 선정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모래 맞고 실전에서 그야말로 능력 발휘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아래 순위, 4순위로 내려놓은 그 이유가 김지영 위원의 그 설명대로 모래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좀 아래 순위 내려놓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뭐 워낙에 단촐한 편성이기도 하고 편성에 대한 전개와 능력 마필들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뭐 덧붙이면 기만 아플 것 같습니다. 로열 스마티, 뭐 레드선, 비르투스, 블루 대전 이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이고 무엇보다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당일 주로와 현장에서의 마필 상태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돼요. 다 빼고 나서 이 마필 다 차포떼고 나서 여기서 유일한 변수로 지목될 수 있는 이 마필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7번 천년의 고도가 되겠죠. 능력 부진 실격 처분 받고서 이제 직전에 이제 공백전을 공백전을 치렀던 모습인데 생각보다 스피드도 많이 보여줬고 나름대로 끈기를 보여줬어요. 김희정 기수가 전담을 하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스피드감도 많이 또 힘도 많이 붙고 있는 과정이라서 상대 자체로만 따져봤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이번 구도에서 최대 변수로 될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밖에 없어 보이는데 7번 천년의 고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백동일 의원이 김효정 기수의 이제 기용에요. 7번 이 천년의 고도 좀 응원하는 기수죠. 백동일 의원이. 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7번 천년의 고도가 11월 달에 실격 이후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이제 복귀전에서도 앞서는 분명 가담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밀리더니 직선에서 걸음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 힘이 좀 더 차야지 또한 실전 경험을 하면서 주행 자세도 잡히고 힘 더 찬 모습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 편성에서도 이 7번 천년의 고도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직전 자력입상의 상승세 편성 혹이 다시 한번 만난 5번 로얄 스마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은근히 빠른 선행마들이 다소 포진해 있기에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빠른 흐름 구도 속에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이 장점을 갖춘 말도 있고요. 최근에 출전을 만회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마필도 여러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은근 접전은 레이스로 예측되는 이 3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초반은 3경주를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단거리 1000m에다가 풀게이트. 스피드 접전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이제 선정을 하고 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이기도 한데 면밀히 이제 전개를 살펴보고 의지와 상대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보자라는 평가가 들어서 오늘의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심으로 말씀드릴 마필은 바로 4번마 사사죠.
앞말치고는 근성이 좋습니다. 데뷔 초에는 모래를 좀 못 맞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선두권 가담 능력뿐만 아니라 빠른 레이스 따라가는 전개에서 싸워주면서 이겨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몰고서 차분하게 3선에 가담을 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당시 외곽에 있던 마필 8번으로 기억하는데 그 마필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4사의 주행을 좀 방해했었어요. 전개가 꼬였던 그 모습에서도 밀려 있다가 다시 한번 올려붙이면서 3위권의 모습을 마크했었죠. 가장 중요한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누가 과연 선행 레이스에서 싸우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4사만이 그 능력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플레이팅에 걸려 있는 데다가 최근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김덕현 기수 감량 조건까지 지금 부여받고 있는데요. 누가 선행 가든 포지션 잡을 수 있는 4사는 경주 핵심 포인트로 이번 경주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서는 여러 대의 마필들보다는 선행을 나설 마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쪽 2번마 대천 히어로, 5번 드래곤보트, 그리고 6번 대천보.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죠. 선행을 갔을 때,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번 대천 히어로라는 마필이 그 특성에 가장 크게 부합되는 마필인데요. 의외로 이번 훈련 시 모습은 상당히 마필이 가벼워요. 좀 놀랄 정도로 가벼워서 이번에는 좀 게이트만 좋아진다라면 좀 해볼 만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주 내내 주말에 비가 올 예정이라서 주로까지 가벼워졌죠. 대천 히어로라는 마필은 1300m 외곽에서 이혁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서서 정말 여유 있는 우승을 거둔 적이 있죠. 그때 상대 마필이 독도야라는 마필입니다. 독도야란 마필은 1700도 우승을 거두는 그런 전력들을 상대로도 기습을 성공했을 때의 모습, 게이트 조건이라면 노릴 가치가 있는 구도고요. 5번 드래곤보트란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선두권과 경합을 하면서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보다 포지션이 안쪽이라면 이번 경기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직전에는 아예 경주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6번 대천보입니다. 이호식 기수라면 충분히 그 흐름을 뚫고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예측된 전개대로 흐름을 끌어줬었죠. 부중에 올라갔고 전개가 좀 밀려 있다는 것은 관건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직전 드래곤부터와 싸워주면서도 이겨줬던 그 근성이라면 이번 경주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따라가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4번 4사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체크 이후 꼼꼼하게 정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앞선 공략할 수 있는 말도 우르르 추천해 주셨는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행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잠깐 짧게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들 지금 추천해 주신 말만으로도 다 경합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그 마필들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 마필이 뚜렷하게 한 마필가 나서버린다라면 무리하게 그 마필을 넘어가기보다는 직선에서 싸우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합보다는 오히려 누가 선행을 초반에 나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뭐 4번 4사 쪽에 좀 더 점수를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열심히 응원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경주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 4, 5, 6 중간에 3번이 빠졌습니다. 자, 3번 스피드벨은요. 직전 승급전에서 인기 1위였단 말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전 그때 당시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선행 불가. 이번엔 얘기가 달라요. 상대 말들보다는 인코스를 점하고 있고 물론 인코스에 2번 대천 히어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말 옆에 서기에는 가장 적절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싶은데 3번 스피드벨은 왜 추천을 안 해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스피드벨을 가장 위험한 마필로 여기서 평가를 합니다. 스피드벨이란 마필이 이제 4월 달에 우승 당시 외곽에서 정말 무리한 전개를 펼쳐요.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그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여유 있게 입상을 하지만 스피드감이 초반이 그렇게 빠릿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전의 경주가 뭐 경주 중 이상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추진 잘했습니다. 말이 여타의 마필과 경합 속에서 따라 붙지를 못합니다. 붙지도 못하는 가운데 흐름에 밀려요. 근데 2번 대천 히어로, 5번 드래곤보트 대천번은 이 편성, 아니 5등급에서 내놓으라 하는 스피드형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과 경합해서 앞선을 장악한다,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건 확신할 수 없다고 봐요.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불안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3번 스피드벨은 위험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백동일이는 3번 스피드벨 위험한 불안한 그런 마필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흐름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경주는 선행을 나설 필요 없이 뭐 선두권에서 너희들이 치고받고 앞에서 난타전을 벌여라, 나는 따라간다, 여유 있다, 그런 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을 백동일이는 4번 4사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4번 4사네요. 자, 뭐 여타의 마필들 이제
선행을 가야지만 충분히 이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진 말들은 정말 기를 쓰고 선두 장악에 나서려 애를 쓸 텐데요. 뭐 2번 대천 히어로, 6번 대천 보우, 여기 10번 PK 전사도 빠르고 은근히 빠른 말들이 많아서 과연 당일 이 초반 전개 포지션이 어떻게 선두권의 양상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외곽에 11번 해왕이 있습니다. 이 말도 굳이 선행 아닌 조건,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 1200m 거리, 자, 막판 좀 한 발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런 편성, 선두권이 치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난 편성에서 다소 떨어져 2, 3선에서 따라가며 막판 한 발 역습을 가할 이 선입견 끈끈한 전력의 내린 거리에 11번 해왕,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11번 해왕 어떻게 평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5월달 10일 경주도 이제 제가 이제 추천 경주였어요. 제 추천 경주였기 때문에 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제가 해왕을 중심으로 로만 블라이드, 리빙스턴 그리고 한 마리 더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왕이 무너지고 후순위 말씀드린 두 마필이 엮여지면서 큰 이변이 발생을 했었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뛰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0m까지는 무리한 외선을 돌더라도 좀 더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해서, 저는 11번 해왕은 좀 순위를 낮춰놓긴 했지만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일 상태 맞춰주신 조건이라면 이 마필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네, 백동일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토요일 3경주 방송 추천 경주는요, 4번 사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아무래도 최단 거리이고 당일 주로가 살짝 이제 수분을 머금은 주로이기 때문에 약간 빠른 주로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에 걸맞는, 그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마필, 또한 컨디션 좋은 마필, 전개 유리한 마필,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초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초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착순권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직전에 황불 탈퇴한 면모로 입상을 차지했던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승급전 나서는 말이 좀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록의 5등급 마필, 어떤 마필들이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입니다. 앞에 3경주에서 이기고 또 오십시오. 4경주도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직전에 추천드렸던 방송 추천 경주의 서륙전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중심 축에는 5번 컬러풀 조이 역시 인정하고 갑니다. 이번엔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임에도 이 말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잘못 내렸었던 직전 방송 내용 자체가 우승은 했다 하더라도 뭐 이겼다고 다 무조건 다 오케이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전 추임마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이 말의 전력은 완벽한 상승세, 걸음 직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승급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동반 입상마까지 함께 꼭 적중 만들어내겠고요. 그 후 순위로 1번 스피드 흥룡, 3번 희망스타, 6번 초원마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스피드 흥룡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주로에서 오히려 더 잘 뛰는 걸음이 있고요. 걸음이 좀 무거워지거나 약간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 좀 기복을 보이죠. 그 기복을 해소하고자 마방의 선택은 거세였습니다. 거세 후 첫 출전인 1번 스피드 흥룡인데 거세 한 마리 맞나 싶을 만큼 훈련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마 당일 체중이 다소 크게 빠져 10kg 이상으로 빠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점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더 이렇게 마체가 튼튼해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1번 스피드 흥룡의 선입 강공을 기대해 달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2번 컬러풀 조이가 이번에도 선행을 나설지,
이 선행은 문세영 기수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김영훈 기수가 이 말 가지고 굳이 어거지로 선행을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트 이탈하는 대로 직전에 정말 선행말을 변모를 했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나섰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추입 자체의 스피드만으로도 컬러풀 조이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을 실어드리면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1번 스피드 응용의 스피드가 가벼운 주로에서는 더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3번 희망스타 늘 꾸준하죠. 정말 무서우리만큼 늘 꾸준해서 이번에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체가 작은 추입형의 안말이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긴 힘든 유형이에요. 그러나 이번 경주에서 누가 선행을 나서든 컬러풀 조이 외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외곽에 밀려 있습니다. 8번 큐피드 초이스라든가 외곽에 11번 브레킨 그리고 9번 더 파이널 같은 경우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희망스타가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응수해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선입권의 무뎌짐 속에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6번 초원마루는 주목 필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보여줄 걸음 있고요. 걸음 늘고 있는 상승세의 전력. 보여준 걸음이 없다 해도 이제부터는 눈여겨봐야 하는 복병입니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4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편성 잘 선정해 주신 것 같고 컬러풀 조이는 정말 데뷔 이전부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할 마필이라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계속 주폭을 보여줬던 마필이기도 하고 능력 자체가 안 돼서 입상을 못한 게 아니라 전개가 계속 안 나와서 좀 발주가 좋지를 못해서 추임력만 보이면서 아쉬웠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그 부분이 해소된 컬러풀 조이를 의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후차권의 마필들 자체의 기대치도 좀 당일 상태 조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전 선두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찌됐든 사실상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컬러풀 조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선행을 갈 이유는 없어요. 이탈이 좋아서 나와준다라면 선행을 가도 되지만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행권의 마필들 꼼꼼히 챙겨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8번 큐피드 조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착 승급으로 1300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11번 브레이키는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전 승급전 자체에서 초반에 안쪽 자체에 밀리긴 했지만 외선에서 몰고 가는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마필이라서 1200 거리 좀 더 가벼운 주로라면은 1300 거리지만 이와 가벼운 주로 조건이라면 이 마필 역시도 충분히 기대치를 걸 수 있다는 판단인데 11번 브레이킨의 스피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컬러풀 조이도 박대응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18조 소속의 말이고 브레킨이 직전 승급 전에 그 본인은 이제 4위로 제법 선전을 했습니다만 우승을 차지했던 말 역시 박대응 조교사 18조 소속의 말이었죠. 컬러풀 조이하고 그때 당시 우승을 했던 레드블레이드하고의 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컬러풀 조이의 전력 역시 레드블레이드 만만치 않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려서 그 성장세가 약간 아파서 병력으로 조금 더뎠던 것이 조금 뒤늦게 나타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컬러풀 조이와 브레킨의 마신차는 11마신 이상이 날 것이고 그 빈틈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이라는 물음표를 찍었고요. 브레킨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이 말은 하이 등급에서도 매번 뒷심 없이 간신히 버티는 걸음이었거든요. 매력 없습니다. 네, 직전에 갑작스레 선행마로 변신했던 5번 컬러풀 조이 골마겸 공백 이후 직전에 황불 탈퇴한 면모 원래 센 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데뷔 초창기에 초반 스피드가 좀 다소 부족했었고 전개가 꼬이고 그런 말들이 아예 이제 선행을 나서서 1순위로 했다. 그만큼 힘도 더 붙어서 직전에 출전을 하고 선행 강공 작전에 주의했다는 거죠. 5번 컬러풀 조이. 근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굳이 뭐 선행을 나설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죠. 5번 컬러풀 조이가 선행을 굳이 나설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외곽에 뭐 11번 브레이킨이나 8번 큐피드 초이스 등이 선두 자리를 잡으려 이제 모색을 하고 앞선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 이 선두권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안쪽에 4번 승리 플러스가 있습니다. 1700m까지 입상했던 전력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 코너 2개짜리 이 1300m 단거리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제어성 말머리 계속 이제 후미에 쳐져가지고 타이밍을 늦게 잡는 바람에 스포트가 늦는 바람에 이 착순권만 맴돌고 있는데 직전에도 이제 바람을 그리다 페이스에서 선행 페이스에서 3착을 했지만 탄력적인 걸음 여력은 상당히 좋았죠. 끝걸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 이 4번 승리 플러스. 분명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직선에서 한 발 시원하게 올려붙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4번 승리 플러스의 막판 한 발 역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승리 플러스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걸음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뛰고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스피드가 편성에 따라서 순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스피드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정말 정직한 말이에요. 인코스에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앞에 붙이고요. 외곽으로 밀렸으면은 참고 한 발 작전을 쓰곤 합니다. 인코스로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 4선 선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것이 승리 플러스에게 그렇게 약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예 컬러풀 조이가 선행에 나섰다. 얘는 선행 강공 작전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캐치를 해서 당일 속보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4번 승리 플러스가 빠른 흐름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선입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유리해지겠지만 만약에 컬러풀주의가 아니라 외곽의 11번 브레퀸이나 8번 큐피드 초이스의 선행이다 라고 한다면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서 당일 상태 좀 면밀히 체킹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승리 플러스에 대해서는 당일 상태 그리고 어떤 말이 이제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는요. 이제는 계속해서 일치월장할 말이죠. 연투기치 높은 5번 컬러풀 조이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최근에 입상 실패에 정확한 내용과 사연이 있었던 말들이 이번에 상당히 상태감이 좋아지고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높아진 말들 정확히 캐치해서 속보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스피드의 강점이 있고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한두희 마필이 눈에 띄고요. 그래도 최근에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이 도전권들도 여러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강급 이후에 이번에 변화 보일 말도 한두 눈에 띄는 가운데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구도. 이 서울 5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합 4등급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션 등급의 마필들도 눈에 띄고 국산 마필도 또 강급대에 있었던 마필들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마필들까지도 어우러져 있는 편성입니다. 뚜렷하게 강자라기보다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좀 필요한 세력들을 모아놓은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혼전도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폭이나 직전의 그 경주를 통해서 또 이번 훈련을 준비한 모습들까지만 포함해서 판단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번 경주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좀 드러났다는 평가예요. 가장 좋은 변화 기대되는 마필이 바로 5번 마 승리 기억이라는 전력입니다. 고가의 마필치고는 생각보다는 성적이 좀 더디긴 했어요. 결국 3등급에서의 부진을 계속 실패를 이어가다 보니까 5월 달에 이제 강급이 됐었죠. 강급된 첫 도전은 외선에서 좀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다가 결국 페이스에 말려버려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의 경주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승리 기억의 장점은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도 갖추고는 있지만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폭의 여유도 가지고 있는 전력이에요. 조상범 기수 직전에 이어서 기승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번 경주 훈련 과정의 모습도 여유감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도 인상이 깊었지만 직전에 경주 운영 자체에서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마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분히 잘 따라갔어요. 흐름 잘 따라가는데 당시 5번 마필이었던 리치만이라는 마필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덜컹 순간적으로 방해를 받죠. 크게 방해를 받았던 여파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주행이 흔들렸고 흐름을 따라가는데 힘쓰는 포인트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끝내 그 나서는 걸음 자체는 여유가 많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필, 선행권 상대 마필 위력적이진 않아요. 선행을 누가 가든 아니면 직접적인 레이스 주도를 가져가든 이 정도 상태와 전개 조건 그리고 최근에 살아난 주폭이라면 5번마 승리 기억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외곽 12번마 더 스파이커
그리고 10번 마 강화 총각, 안쪽 2번 마 리암 스무디가 가장 근접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12번 마 더 스파이크란 마필은 데뷔 초부터도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만 뭐 결정력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었고 모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의 경주 오히려 인코스에서 좀 처져 있는 취입의 타이밍이 좀 늦었었고 직전의 경주는 그래도 좀 약한 편성 속에서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외곽에서 나오면서 주폭을 보이는데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외곽 12번이긴 하지만 중간권의 상대들이 분명히 강하진 않아요. 가담할 수 있는 상대들 그리고 가담할 수 있는 흐름들 최근의 결정력의 모습 12번 더 스파이커 강조를 드리겠고요. 10번마 강화 총각은 데뷔 초 끌릴 만큼 스피드가 좋았던 전력입니다. 선행을 성공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전력이 기복을 보이다가 낮아진 중량 조건에 활약을 해줬고 최근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죠. 다만 마체가 굉장히 얇은 모습에 부중이 무거워졌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긴 해요. 하지만 최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성공시켜주고 있는 그 가능성은 여기서도 충분히 가치를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복벽권의 세력으론 안쪽에 있는 2번마 리암 스무디란 마필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강한 상대 틈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다만 직전의 경주 아쉽게도 패출의 여파 때문에 그 재검을 치르고 나오고는 있지만 재검 모습과 훈련 모습 자체에서는 기대보다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측 최적의 전기라면 이 마필의 최대 복병같이 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요. 강급된 이후 차근차근 걸음을 쌓아오고 훈련 상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5번마 승리 기억을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구도로 이 편성을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5번 승리기억에 이번 경주에는 좀 서력전이 됐으면 직전 경주에 너무 빠른 타이밍에 추천을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훨씬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5번 승리기억의 선전 그리고 12번 더 스파이커 역시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번 강화총각도 뭐 안장 변경이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도 기본 기상으로는 선임력 발휘 가능하겠고 4번 클리너 히어로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급전이에요. 강급전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혼합 3등급에서 3등급 승급전이었나요? 승급 이전째였나요? 1200m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지 못했던 더 빨랐던 흐름 속에서 고전을 했는데 모처럼 이번 경주 승리 기록도 추입형 말이거든요. 해볼 만한 편성 4번 클린업 히어로의 감량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클리너 피오로란 마필 자체가 과거 잘 나갔을 때 그나마 이 마필이 입상 거두를 보였던 그 과정 속에는 스피드감이 좀 여유도 많이 보였었고 중속감의 여유도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3등급에서 뭐 부진을 했다 치지만 너무 흐름을 못 따라가요. 비록 이번 경주가 강급전에다가 감량 기수의 조건, 그 조건 자체만으로 따져봤을 때 좀 더 유리해진 모습인 것은 분명하나 최근에 그 모습 하나만으로는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에는 좀 더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마필들의 윤곽은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강급 이후에 이번에 세 번째 경주 직전에 살짝 주행 방해 악재도 있었던 5번 이 승리 기억이 드디어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흐름도 적당하게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레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5번 승리 기억의 선정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능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도 1300m 입상을 했던 12번 더 스파이커 또한 10번 강화총각 등등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들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출을 이후 출전한 2번 리암 스무디도 있고 전개상에 이제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는 말 한두 소개를 해드려보면은 1번 플로리다 파워가 되겠죠. 분명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기습적으로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는 안쪽에 3두에 빠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 엄두도 못 내고 다소 중선이니까 처져 3선 처져 전기를 펼쳤는데 이런 말들이 1번 게이트 들어와서 맘먹고 밀어대면은 아예 1번 플로리다 파워가 선행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받쳐주는 가운데 가벼운 구도 속에 1번 플로리다 파워 코스 2점에 기습 선행 가능성 또한 선행 나서면은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일지에 대해서 백동리 의원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14조에서 외곽에 있는 더 스파이커와 함께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까 저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봤던 마필인데
데뷔전 페이스가 좀 빨랐다고 할지라도 가담 이후의 모습 자체가 여유가 너무 떨어져요. 단순히 코스 이점이라고 이번 경기 선행을 나서기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바로 3번 로열 웨이버란 마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로열 웨이버란 마필이 버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17년도 11월에 강급됐어요. 3등급에서. 그러고 나서 계속 선두권 가담하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해왔던 마필입니다. 직전의 경주도 선행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참고 갔었던 마필이었었고 주로가 가볍다라면 로열 헤이버는 이번 경기 선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3번 로열 헤이버나 7번 피네스 제프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을 넘어서기에도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좀 더 지켜볼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흐름도 자신에게 딱 걸맞고 강급 이후에 이번에는 타이밍이 도래한 5번 승리 기억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토요경마에서도 한 경주 선정해서 제주 경마 자세한 해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해설해드릴 제주 경주는 제주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주중 많은 비로 인해서 제주 경마장은 토요일에도 주로 컨디션이 상당히 가볍게 형성이 되리라 예측이 되네요. 자, 최근에 1등급 무대에서 신예 강자급 마필들로 부각된 마필들 상당수가 있겠고 또한 관록의 마필들 1등급에서 최근에는 약간 좀 삐끗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관록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까지 상당히 이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백동일위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중심마, 도전마까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전개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단촐하게 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마 상위 공생이라는 마필이 순간 발주 능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또한 전현준 기수가 또 특유의 그 말물이라면은 선행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외곽에 있는 8번마 강력 추천과 신천길이 빠르게 가담을 하고 코스 안쪽을 부여받고 있는 푸른 영 햇살처럼이 약간 처진 선입권에서 그 올려붙일 타이밍을 잡고 올라갈 그림이에요. 나머지 마필들은 약간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 추입의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겠죠. 선행권의 4번 성리공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유가 남지는 않아서 좋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최근의 변화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1번 푸른 양을 가장 강조드려야 될 경주로 판단합니다. 18년 9월이죠. 한라일법에 여유 있게 1000m 우승을 거두면서 자기만의 잠재력 정말 주폭이 좋아요. 다만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부중에 상당한 민감성을 많이 보였던 전력입니다. 높아진 부중 때문에 계속 기복을 보이고 그 부분에서 계속 가능성은 보여왔지만 결정력의 한계를 보였었죠. 최근 들어와서 상태가 살아났고 부중이 내려가면서 직전 경주 여유 있는 우승을 거둡니다. 59.5, 딱 59.5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 2 이상 올라가는 부중에서는 힘들 수는 있지만 선행권이 강하지 않고 상대 마필 역시 부중이 높은 만큼 인코스 선입권 작전 펼칠 수 있는 1번 푸른 여왕은 직전에 회복세 여기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2번마 햇살처럼 9번마 신촌길, 3번마 절대패양이 그 상대마를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햇살처럼 같은 경우는 초반의 스타트 능력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선두권 가세 이후에 선입도 가능하고 참고 한 발도 가능한데 최근 무거운 부중에도 그 전개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최근의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 말씀드리겠고요. 9번마 신촌길이란 마필 자체는 최근 2등급부터 1등급 두 번의 경주를 4연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 연승을 거두면서도 상대 마필과의 여력감을 계속 벌려나갈 정도로 부중에 올라갔어요. 게이트가 밀려 있어요. 그리고 설삭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체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계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9번 신촌길도 이번 경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3번 절대패양이란 마필이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끌어가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직전 푸른 여왕과 햇살처럼 그 틈새 속에서도 격차가 크지 않을 만큼 최적의 전개 조건을 보여줬기 때문에 햇살처럼이나 푸른 여왕보다 좀 더 가벼운 3번 절대패양으로서는 이번 경주 절대 놓칠 이유는 없어 보이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직전 경주 완벽한 부활을 알린 1번마 푸른 여왕을 가장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직전에 우승 전력이죠. 기가 막힌 무빙 전개가 통하며 막판까지 아주 여유를 부렸죠. 1번 푸른 여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복병 전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김지영 의원이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말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김지영 의원 한두의 마필, 복병 가치 있는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이 말 너무 좋아해요. 7번 이쁜입니다. 제주 해설을 이제 지난주부터 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이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작년 5월이었나요? 마주협회장배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고요. 이미 6살의 나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죠. 여태까지는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높아지면서 고전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우승한 이후로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서 고전을 했는데 모처럼 이제 적정 부담 중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55까지 내려와 있는 부담 중량, 55.5까지 내려와 있는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가벼운 주로 유리하고요. 최근에는 노련해지면서 이제 안말들은 나이가 들수록 노련해지더라고요. 노련해지면서 무빙도 되고 선입도 되고 원래 추입도 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전개자유 이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이쁜이 꼭 승식 활용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이 전개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7번 이쁜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말, 노련미, 감량 혜택까지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안쪽에 2번 햇살처럼 1번 푸른 여왕. 자, 1번 푸른 여왕은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직전에 완벽한 부활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전형적인 초반 전개에서 처질 때 뒷직선에서부터 서서히 야금야금 감으면서 무빙 전개를 즐겨 하는 마필이죠. 그러한 전개가 어찌 보면은 초중반 그 전개를 펼쳐 나가는데 무빙 레이스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소 외곽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 손실과 힘 소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압승을 거뒀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무빙으로 초반 벌어진 격차를 야금야금 좁히면서 레이스를 펼칠지 아니면은 안쪽 게이트 배정 받아 김에 그냥 내측에서 참고 안발할지 선두 레이스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개를 선택을 하겠죠. 무빙이든 따라가든 1번 이 푸른 여왕이 되겠고 2번 해설처럼도 직전에 게이트 외곽 조건에서 초반 홈이 쳐졌습니다만 이 말도 차츰차츰 이제 격차를 좁혀가면서 막판에 스퍼트를 하는 마필이 직전에 푸른 여왕과 함께 동반 입상을 했던 2번 해설처럼 여기 4번 항리공생이 어찌됐든 여기서는 선행입니다. 직전에 신촌길과 맞상대해가지고 당시 신촌길에게 막판에 이제 역습을 허용했습니다만 요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이고 4km나 감량받았습니다. 오히려 9번 신촌길은 직전에 너무 세게 보여줬기 때문에 5km나 부담 중량이 올라간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당일 좀 가벼운 주로가 예견이 되는데 4번 상리공생의 선행일 승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6번 금마루도 지난 2월과 3월에 1등급 무대에서 4연속 입상을 했어요.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긴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당시 초반 자리 못 잡고 중에 인코스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는데 거리는 확 나왔다가 잠시 줄고 좀 이상한 그 제주 경마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6번 금마루 막판에 그 가속이 붙여서 올라오는 그 걸음 상당히 좋았던 말입니다. 분명 요 편성에서 6번 금마루도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주 오경주는요.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의 전략 1번 푸른 여왕 또한 1등급 강자죠. 2번 햇살처럼 일단 2두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코너 4개짜리 1700m 혹은 1800m까지 충분한 검증을 받은 능력 상승세 마필들이 상당수 도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형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말은 당연히 3번 금화홀섬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달에 이제 1300m 첫 승 달성 이후에 직전 4월 21일 경주 코너 4개짜리 또 장거리 1800m 단번에 극복해낸 상승세 전력이죠. 직전에 3번 금화홀섬은 당시 그랜드 돌풍이 이끄는 선두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고 3선에서 차분하게 최적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장거리 코너 4개짜리 18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좋은 능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거리 내린 1700m고 선행을 모색할 6번 총알가치나 10번 마이시스터 니나 정도가 있는데 직전처럼요.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내린 거리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 3번 금화홀섬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외곽의 10번 마이시스터 니나입니다. 직전에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수면 위로 부각된 말이죠. 자, 이 말이 주행 중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이 있고 고개를
들고 뛰는 그런 악벽이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양털 코글레 승인 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초반 전개에서 10번 마이시터 니나는 순간 스피드가 뚜렷이 직전에 보강된 모습 속에 처음에는 또한 이 코너 부분에서 또 고개를 들고 좀 주행 불량 악벽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측선 이 코너 지나서 뒤측선 이제 진입 시부터는 아예 선두 강타를 하더니 마지막까지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으로 첫 승 달성을 했죠. 1700m. 자, 물론 이번 경주 6번 총알가치가 초반에 총알가치 선두 장악에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10번 마이시터 니나가 초반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전력으로 봅니다. 편하게 선행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게이트 외곽이더라도요. 뒤측선에서 선두를 강탈할 수도 있는 전개까지도 가능하게 10번 마이시터 니나 다시 한번 연투기 레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9번 선스타트가 이미 4월 달에 이 선에서 아주 최적의 전개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1700이었죠. 직전에는 3코너에서 2선 외곽 가담을 했고 다소 좀 초중반에 힘 안배가 덜 된 가운데 아쉬운 3착이라 봅니다. 이번에 선입권 끈끈한 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고 보증도 살짝 내려받았죠. 9번 선스타트가 되겠고 어쨌든 선행이죠. 당연히 주로 컨디션도 좀 받쳐주리라 봅니다. 6번 총알가치의 선행 강공 작전까지 주의할 듯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여전히 이어나갈 적정거리 출전 전개 유리한 3번 금아울 썸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 금아울섬이 직전 경주에 비록 오마신 차로다가 지긴 했습니다. 2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57루다가 그만큼 띄워줬던 걸음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민병철 위원의 의견에 금아울섬에 대한 지지에 한 표 먼저 던져보겠는데요. 민병철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아울섬 놓고 따라가도 되는 말이니까 이건 추입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 선두권 강공 세력들로다가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합니다. 9번 선스타트가 저는 그 대표격으로다가 선입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대표격으로다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솔직히 선행에 대한 대안은 1번 맹주가 인코스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4번 돌격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복병 중에 한두예요. 이제 이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어떻게 해서든 그 중속은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외곽으로 크게 돌았던 게 좀 손해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서 4번 돌격아 프로의 복병 가능성 높이 사고 있는데요. 이 두 마리 한번 여쭤볼게요. 10번 마이시스터 니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1번 맹주의 선행 가능성 4번 돌격아 프로의 추입 대안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1번 맹주가 정말 적극적으로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양상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 1번 맹주는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말이고 모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선행을 나선다면은 그 두 가지 난제가 해결이 되겠죠. 고개 높은 말들은 앞에 나가야죠. 또한 모래를 안 맞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6번 총알가치가 일단은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거기에다 10번 마이시터 니나가 경주 중에 중속이 워낙에 뛰어난 말이기 때문에 뒷직선에서 외곽에서 덮쳐가지고 앞선을 장악해낼 그런 복잡 다단한 선두 페이스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 맹주는 외곽 빼가지고 또 외곽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전에도 졸전의 원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전개상의 난항을 겪을 듯합니다. 아주 차후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서 1번 맹주는 1번 맹주를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요. 말씀드린 4번 돌격아 프로는 앞으로 충분히 더 보여줄 걸음이 많은 마필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코너링 아무래도 미숙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부분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요 가벼운 줄의 빠른 흐름에 아직까지는 요 4번 돌격아 프로가 그 페이스에 적응해서 1700m 따라가며 적응해서 레이스를 펼치기에는 다소간 좀 1% 부족하지 않은가. 초반 이제 스피드가 좀 보강이 된 이후에 차후에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은 이 4번 돌격 앞으로 분명 앞으로 좀 띄워줄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차후에 좀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같은 경우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도 뭐 이견 갖기가 좀 힘들죠. 역시 직전 57을 달고 극복을 했다는 거, 뭐 이번 경주 57인데 뭐 상대도 강하지도 않고 직전 정말 힘든 편성의 흐름이었거든요. 이겨냈다는 것에서 의견을 저도 가질 이유는 없고 총알 가치의 스피드 선행 갈 수 있는 가변 주로 조건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9번 선스타트는 어찌됐든 모래 피한 외선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마필한테는. 중장거리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선스타트는 단거리부터도 모래 맞는 걸 별로 좋아했던 마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래 피한 외선이라면 역시 이번 경주. 그리고 맹주는 저는 김지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맹주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이제 4월달의 경주 때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섰다가 잘 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랜드 돌풍이란 마필이 씹고 넘어갔거든요. 이 마필을. 그 선행권을 뺏기고 따라가서 3착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고 결국 그렇다면 이번 경주 총알 가치가 선행을 가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전개 조건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결국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MC와 저희 이제 그 흐름 속에서 그 화두가 되는 것은 마이 시스터 니나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불안하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왜 이제 마이 시스터 니나를 좀 불안하게 봤냐면 물론 데뷔 초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발주가 잘 안 나왔던 마필이라서 직전 변화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했던 직전의 경주 포인트는 청담 타이거와 마이스터 디나가 탄집이었다는 겁니다. 동일 마방이었다는 거예요. 청담 타이거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잡아주죠. 정말 너 선행 가. 나 안 갈 거야. 너 선행 가. 옆에서 보내주고 마크해주고. 근데 주로가 가볍다 보니까 두 마필이 버텨버렸던 최적의 전개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번엔 좀 더 그 전개보다 쉽지 않은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연투관에서는 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우리가 경마 그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채로울 수가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그렇게 유추하신 직전에 그 한 마방에서의 그런 작전 구사 분명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이 있는 말에게 양털 코골레를 씌웠고 당시 코너에서 고개를 들고 또 주행 불량이 있었습니다만 총알같이 앞선을 장악해내는 어찌 보면은 단점을 극복해내고 자신의 내재 능력 장점으로 승화시킨 그 부분에 좀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10번 마이시터 니나는 좀 저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편성 호기 전개도 유리하고 그야말로 편성과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3번 금화 홀섬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에 이어서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등급 무대에서 좋은 능력을 선보였고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직전에 더비 출전 이후 이번에 일반 편성 돌아온 말도 있습니다. 현등급 세력 중에서는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마필도 여러 눈에 띄네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출전하고 돌아와 있는 3번 델타 브라더가 눈에 띄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추천을 드려야 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5번 레이먼드 먼저 설명드리면서 편성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드라는 말 자체는 여태까지 부담 중량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죠. 생각보다 빨랐던 흐름, 그리고 약간의 골맞기. 등등의 여파로다가 고전 면치 못하다가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자신의 능력치를 발휘합니다. 강편성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라운돌풍이라는 말이 승급전에 먼저 치렀던 승급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레이먼드는 그때 그 대비 확실하게 낮아진 부담 중량이 분명히 더 좋은 효과로 성적 상승세까지 연투 기대치까지 높여볼 수 있는 대목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확실히 그 힘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뚜렷한 말이라서 관심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3번 델타 브라더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혹자들은 누군가는 1번 게이트 무조건 유리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델타 브라더에게 주어졌던 더비 강편성이었지만 1번 게이트가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번 게이트 유리하다는 사람 다 불러다가 한 번씩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솔직히 델타 브라더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말이었고 너무 졸전이어서 좀 실망스러웠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엔 얘기가 다르죠.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 충분한 조건 만나 있습니다. 직전에 부담 중량도 57이면 무거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상 경주였다 하더라도 낮아진 부담 중량도 한결 호기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8번 클린플라워 이미 1700m에서 선행 1순 3위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3번 델타 브라더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서 추천드릴만 하고요. 6번 청강성이 직전보다는 조금씩 호전세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죠. 즉 이번 경주의 가장 포인트는 낮아진 부담 중량에서 해법을 찾겠다라는 부분, 그 중심에 5번 레이먼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편성 자체 보는 시각 이번에도 좀 김정현 형하고 좀 비슷하네요, 오늘은.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 자체가 3번 델타 브라더와 이제 8번 클린프라가 앞선을 나서는 세력들이거든요. 누가 선행 가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델타 브라더를 저도 높게 평가를 하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또 외국 기수 딱 한 명이 선행권에 이제 갈 수 있는 기수가 딱 기승을 하면 국내인 한국 기수를 계속 견제를 하면서 압박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델타 브라더도 어찌됐든 1700 입상 당시의 모습은 매번 여력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을 때는 좀 불안하다고 평가를 해서 클린프라가 선행을 가던 뭐 델타 브라더가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중간 선입에서 레이먼드가 레이스를 끌 확률, 그것이 가장 저를 유리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레이먼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델타 브라더, 클린프라워 두 마필 모두 다 이번 편성에서 뭐 의심 갖기는 좀 힘들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부담 없이 타줄 수 있는 이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쪽 1번만 리빙스턴입니다. 2착 승급인 것은 맞죠. 하지만 리빙스턴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 강한 선행권의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지를 변경하면서 추위권의 모습에서 입상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체형도 좋고요. 직전 56.5의 부중도 이겨냈었죠. 1700 거리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이제 경마를 하면서 좋아했던 마필이 JS 홀드란 마필이었는데 그 마필의 자마를 유일하게 최근에 선전을 해주고 있는 마필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모습 충분히 갖춰주고 있고 힘도 좋은 마필이 감량 조건도 좋다라면 또 상대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이번 편성 분명히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리빙스턴 하면 솔직히 백종유 위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직전 경주에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멋지게 날아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말이 리빙스턴인데요. 사실 그 부분이 불안했어요, 저는. 이 말이 날아오고 추임력을 발휘하고 리빙스턴의 추임력을 의심했던 게 아니라 1200m가 될까? 였습니다. 1300m에서 거리를 실패했고 이 전까지 직전 1200m에서 입상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1000m에서만 성적을 냈단 말이거든요. 지금 무려 1700입니다. 물론 직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승세 전력임은 인정합니다만 처음 뛰는 장거리인데다가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1200m도 우승도 아니고 입상으로 차지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검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때려주겠다라는 폭력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떼찌떼찌 해드리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리빙스턴 직전에 아주 멋들어진 추입으로 올라왔던 그 마필인데 과거 대한민국 첫 번째 삼관마였죠. JS 홀드의 자마, 요 1번 리빙스턴 되겠습니다. 당일 5번 레이먼드와 3번 델타 브라더가 그야말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나란히 이제 승급전 무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경주에서 높은 주목을 받을 텐데 뭐 전개상, 능력상 이번 승급전 무대에서도 3번 델타 브라더와 5번 레이먼드의 동반 입상이 되치는 높은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8번 클린프라워가 이 늘어난 거리 또한 뭐 3월 31일 날 이 동거리 뭐 3차까지 했던 말인데 그때는 선행 조건이었지만 이번엔 따라가는 조건을 펼치면서 얼마만큼 띄워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이 있겠고요. 여기 10번 행복스타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뭐 5등급 무대였습니다만 경합회 외선 따라가는 선입전 펼치면서 1700m를 입상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승급 이후 다소간 계속해서 이제 졸전 직전에는 뭐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된지 막판에 무뎌지는 걸음을 보였는데 자 게이트 이번에 10번이지만 10번 행복스타 이제는 부담 중량까지 2kg 내려 51회 부중이고 여타의 빠른 마필들 보조 맞춰 뭐 굳이 선행 나서지 않고 따라가며 힘 한 배 잘 되는 레이스라면은 10번 이 행복스타도 일격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0번 행복스타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복스타의 선행은 매력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우승 입상 성적의 가능성을 보였던 모든 경주의 내용은 선행이었고요. 직전 경주에도 선행을 시도했으나 무려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시도했으나 무뎌지는 끝걸음이 매우 아쉬웠죠.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선행 실패하는 행복스타는 미련 없이 버릴 가능성이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병철 위원님 10번 게이트에서 3번 델타 브라더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선행보다는 이제 과거 이제 하늘 달리다가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섰을 때 외선에서 이제 무리 없이 따라가면서 이제 입상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선행보다는 오히려 선두 레이스 선행마에 보조 맞춰서 따라가며 힘한 배를 잘 해주는 그 구도에서 가능성을 좀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구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7경주는요 이번에 승급전에 경주 여건도 매우 좋아졌죠. 감량 혜택까지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5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현등급에서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인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하는 전력 상승세를 노려볼 마필도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승급전 나서는 최근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에게 좀 더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우선 1번 비카 브레이싱을 소개드립니다. 최근에 3차례 경주 중에 2번의 우승이 있고 직전에는 게이트 9번 게이트였죠. 외곽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1300m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초반 제어 중에 외곽 돌다가 3코너에서 안쪽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최적의 힘한 배를 잘했고 당시 막판 직선에서 아주 월등한 막강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죠. 1번 비카 브레이싱 이번에 승급전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전개 레이스 빠르건 느리건 간에 자신만의 페이스로 또한 스팟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포착해서 막판에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최근의 상승세의 마필로 보입니다. 1번 비카보 레이싱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1번 비카보 레이싱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9번 카일룸 여제, 7번 우대룡, 거기에 2번 팔도대장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9번 카일룸 여제는 직전에도 제가 추천 경주에서 중심마로 선정을 해드렸고 너끈히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죠. 9번 카일룸 여제는 전개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선행을 나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요. 작년 8월이었죠. 선행 강공작전으로 단거리를 일순했던 입상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 전 경주 4월 13일 경주에서는 9번 카일룸 여제가 제어 후미성 말머리 속에 직선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코스 이점도 좋았지만 아예 선행 강공작전에 주요하며 다시 한번 연승 가도를 달리했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 작전 구서가 다채로운 말 9번 카일룸 여제도 승급전에 경쟁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7번 우대룡이 직전에 역시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에 승급전에 나섭니다. 자, 3세 한말 4km나 감량을 받았고요. 직전에는 경합피의 2선 외곽에서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 속에 좋은 능력을 보였죠. 게이트 외곽에서 좋아 보입니다.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이체 선정과 전개 또한 감량 혜택까지 승급전에 7번 우대룡도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번 팔도대장이 있습니다. 한동안 4등급 승급 이후에 계속된 부진한 면모. 자, 10월 경주 이후에 파인 구전염 등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죠. 지난 5월 10일 날 주행 심사 시 실전 감각을 배양을 했고요. 당시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과거 2번 팔도대장은 선행 강공작전으로 단거리를 연투했던 말이에요. 요 편성에서는 3번 심정사달도 빠르긴 한데 얘는 이 말은 좀 기림 늦발 저번에 했었죠. 오히려 2번 팔도대장이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팔도대장까지 충분한 복병 가치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갈 1번 비카브 레이싱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마필의 컨디션 또한 주로 컨디션 또한 의지 부분까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 3박자가 고려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급전이긴 해도 1번 비카브 레이싱의 성장세를 무시하기는 어렵죠. 이제 전력 완성도 거의 전성기 걸음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 동의를 하겠고 비카브 레이싱 중심의 앞말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전략적인 판단으로서는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팔도대장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사실 구절염 때문에 작년 11월에 구절염 때문에 휴양을 다녀와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다시 관절염이 발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행시사 치르고서는 나오고는 있는데 수영 훈련을 하면서 관절염이 발견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주행심사 내용하고 현 훈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병력이 관절염인데 그만큼 그 이후에 4월 14일 날 이제 관절염이 재발을 했는데 그만큼 마방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용 관리로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고요. 정말 최근에는 이제 관절염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관절염이 발병한 마필들도 좋은 시스템으로 사용 관리 잘 되는 상황에서 입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팔도대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분명 예후가 안 좋은 병력이 관절염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만 예시장에서 심각하게 좀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팔도대장은 좀 더 높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말 역시 휴양말이기는 합니다만 3번 심청사달 직전에 이제 마지막 경주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만 그때 야심차게 끝번 신청을 해지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좀 아쉬웠죠. 그 이후에 좀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다시 끝번 신청을 해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의 3번 게이트. 심청사달이 선행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둘 중 한두가 선행 가능성이 높아요. 3번 심청사달과 2번 팔도대장 모두 선행으로 과거 재미를 봤던 마필인데 3번 심청사달은 최근 경주 12월 8일 날 의도치 않게 좀 당황스러웠죠. 기립넷발을 하는 바람에 초반 전개 처져 완전히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 걸음을 좀 보였습니다. 상습적인 진입 불량과 출발 자세 불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말인데 공교롭게도 3번 심청사달과 2번 팔도대장이 지난 5월 10일 날 함께 주행심사를 띄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번 팔도대장은 전구간 상당히 여유 있게 걸음을 선보이면서 잡고 여유를 부리면서 그래도 회복세의 이제 그 컨디션과 탄력을 보였고 3번 심청사달은 원래 이제 선행마잖아요. 주행심사 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발주 연습했더라고요. 근데 3번 심청사달 5월 10일 주행심사 때 발주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 역시 주행심사 때는 최선을 다한 말머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컨디션 회복세가 역력했기 때문에 선행마 군들 요 3번 심청사달과 2번 팔도대장 역시 선행마는 당일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2번 팔도대장 3번 심청사달은 당일 컨디션을 보고 좀 더 좋은 컨디션이 포착이 되는 말을 선택해서 복병 가치가 있는 또한 당일 현장 속보로 좀 전해드릴 그런 말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필들보다 승급하는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될 만큼 기존에 있는 마필들 자체의 최근의 기복이 좀 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승급하는 마필들의 당일 상태도 중요해 보이고 저는 이번 팔도대장 3번 심청사달 기본기 있지만 공백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공백 갔다 온 이 마필은 난 거 아닙니까? 4번 모네플라잉. 모네플라잉이란 마필 자체는 단거리, 중거리 자체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던 마필이고 공백 이전도 그렇고 직전도 혼합 경주 외선 마필들과의 경쟁에서도 가능성을 스피드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대상 경주 자체에서는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1300m에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해주면서 자기 중속을 유지해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4번 모네플라잉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거리 1300m로 내려왔고 승급 검증 마필들 또한 공백 검증 마필들 사이에선
줄어든 거리와 상대 약해진 4번 모네플라잉의 기본 능력을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 판단인데 4번 모네플라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되겠죠. 과거 작년에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말이고 대상 경주도 출전했었던 말이죠. 뭐 물론 졸전이었습니다만 구절염, 요배통 등으로 공백 이후 직전에 이제 복귀전에서는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을 찾지 못한 가운데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거리 줄였고 요 말도 최근 들어서 직전에는 그래도 발주가 매끄럽게 나온 가운데 선의권에서 응수를 했던 말. 자, 과연 이제 이번 경주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냐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을 해드려 보면은 아무래도 먼저 우선순위로 이제 강조를 드렸던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들에게서 어떤 단점이 포착이 되지 않네요.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4번 모네플라잉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실전 복귀 이후 경험을 좀 더 치러 나간 이후에 이 4번 모네플라잉 좀 변화의 징후가 체크된 이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아직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 보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이 길었네요. 네,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그야말로 성장세가 돋보이는 말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능력 발휘할 1번 비카브레이싱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 적정거리 출전의 의지 강하고 또한 상태감 좋은 말로 당일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1400m 레이스가 되겠네요. 충분히 동거리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의 졸전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이번에 옆편성에 출전시키는 말도 있겠죠. 전개를 유력히 풀어나갈 수 있는 2두의 선행마가 있는데 그 선행마 중에서는 어떤 말이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이 1400m 거리 만만치가 않은 레이스죠.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백도기리언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라스트 경주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좋은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편성 자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또한 전개 우위, 흐름을 끌 수 있는 마필들 편성 딱딱딱 전개가 나눠져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번 편성이라면 입상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번 슈퍼삭스라는 마필이죠. 데뷔 초부터도 잠재력을 주목받았던 전력인데 좀 기복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7월 달이었죠. 능력 부진 실격 그 거리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53마신 정말 최악이죠. 최악. 정말 그 아쉬움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마방을 이적시켜 버립니다. 휴양 기간 동안 이제 42조에서 34조로 마방을 이적하더니 마필이 완벽하게 황골 탈퇴를 했어요. 뭐 꼭 마방 이적 탓은 아니겠지만 그런 준비 자체가 저를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공백전에서 무려 스프링백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트로피 경주 우승 마필인 특별 경주 우승 마필인 메디시 글로리 그리고 안말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썬더마크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최근 중거리에서 선행 선입 다 가능해졌죠. 직전도 그랬기 때문에 주목을 했었고 주목을 받았지만 거리와 부중이 좀 아쉬웠습니다. 선행 가고 나서 그 1900m를 버텨내기에는 조금은 아쉬웠던 좀 부족했었던 상태와 거리와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거리 1400으로 내렸고요. 부담 중량 덜어내기 위해서 문성혁 기수까지 안정을 채웠습니다. 선행권 바깥쪽에 나설 마필들은 분명한데 이번 경주를 통해서 입증 받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두 마필 모두 동반 입상 힘들고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에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슈퍼삭스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조건에서 전개까지 나오는 슈퍼삭스는 여기서 가장 강조드릴 마필이고요. 후차권 9번마 문학조이, 4번마 삼성동행, 그리고 8번마 성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9번마 문학조이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걸음의 성장세보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은 아쉽긴 하네요. 3월달의 경주에서 외곽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금비랑과 거의 착차가 없을 만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착지 분량이 좀 안 좋았다 할지라도 뭐 크게 부담이 가는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너무 졸전이었었죠.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결실에 불려 들어갔던 김영균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죠.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기 싫어하는 데다가 옆에 외선에서 옆에 말이 있을 때는 뛰지 않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기 쉽지 않았다. 딱 정확하게 말해준 것 같아요. 문학조의 그 단점 때문에 그 운영이 맞질 않았다. 상태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 하지만 거리가 1400으로 내려왔고 이번에는 외선에서 자기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갈 거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준 9번 문학조이 1400에선 강점 인정할 수 있는 구도고요. 4번마 삼성동행은 뭐 파행 부정, 뭐 경정맥염, 뭐 그런 잔병 치료를 계속 치르면서도 입상을 거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외곽 11번에서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 선행간에 손해를 보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제가 좀 미련할 정도로 너무 수월하게 선행을 나섰었어요. 이번 경주 선행 나설 수 있는 삼성동행의 기본 스피드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자, 8번 성파라는 마필 자체가 이제 선행 강공 작전에서 최근 각지를 변경하면서 서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전 1등급 점핑성 출전에서도 차분하게 외선에서 가담을 하면서 마지막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8번마 성파의 기본 능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 잘 만났고 의지 좋았고 준비 좋았던 2번마 슈퍼삭스를 강조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마지막 해설 잘 들었고요. 뭔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슈퍼삭스가 강조가 되어 있고 저는 슈퍼삭스를 추천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9번 문학조이에 대한 의견은 동의합니다. 저도 김용 기수의 그 평가까지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셔갖고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딩이 되는데 김용 기수가 정말 평가 정말 잘해주죠. 예측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는 정말 잘해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였다라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뭐 외곽에서 10번 화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말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외곽에서 모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만 된다면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코스의 4번 삼성 동행을 넘어서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승급전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0번 화기와 4번 삼성동행을 저는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6번 브리그는 강급전이죠. 강급 이후에 1400m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브리그의 그 선취임력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그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슈퍼삭스가 따라가도 된다라는 부분 문성혁 기수가 따라가도 될까라는 그 의심으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대안으로 10번 화기의 선행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마방 이적 이후 공백전 스프링백을 이겼던 전기가 슈퍼삭스가 선입이었어요. 내측 선입. 그 흐름을 스프링백과 뭐 그때 황홀한 질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빠른 마필 페이스 안쪽을 파고들면서 따라갔던 모래도 잘 맞고 선입도 펼치면서 우승을 거뒀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슈퍼삭스 지금 최근의 모습은 좀 무리성 그 중거리 자체에서 좀 무리한 횡보가 있었다는 판단이고 어차피 선행을 편안하게 나서야 되는 마필들보다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가장 중요하던 포인트인데 문성혁 기수 최근 다부지게 타주고 있어요. 물론 김덕현 기수가 더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문성혁 기수도 좋은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만큼 이 조건에서 따라갈 수 있는데 슈퍼삭스가 왜 입상을 포기할까요? 저는 이번 경우 슈퍼삭스의 전개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화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민이 돼요. 삼성동행과 화기 두 마필이 누가 더 빠를까요? 전 삼성동행이 더 빠르다고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구도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삼성동행은 게이트가 좋아서 도망갈 수 있지만 화기 같은 경우는 게이트도 밀려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앞말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1400 경험이 있는 삼성동행이냐 1400 경험이 없는 화기냐 더군다나 웨이트까지 밀려 두 마필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삼성동행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은근히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직전에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나서 버텨냈던 4번 삼성동행이 이번엔 게이트 안쪽 들어와 또한 승급전에 3km 감량 혜택이 있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선행마는 요 4번 삼성동행이 선두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싶고요. 10번 화기도 초반이 상당히 빠른 그 스피드형 마필인데 과거 뭐 단거리 레이스였긴 합니다만 외선에서 따라가면서 최단거리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고 있지 않을까 10번 화기 평가하고 있고 이번 슈퍼삭스가 선행을 나서야지 되느냐 나서야만 되느냐 따라가도 되느냐 이 양자 간의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3월 24일 날 우승할 때 1700m 선두 외곽 따라가면서도 중요 외곽 돌고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성혁 기수의 기용은 이 감량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이번 이 슈퍼삭스 뭐 경주 여건만큼은 썩 나빠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에 9번 문학조이는 직전에 좀 미스가 있었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3번 나스카의 태양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백동일 위원 군대 제대한 송대철 기수가 기승하는 3번 나스카의 태양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재철 기수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복귀전 자체는 원래 좀 복귀 예정이 좀 빨리 있었는데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나스카의 타향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마필 자체가 데뷔 초 단거리는 뛰었거든요. 그때 스피드를 분명히 선행권에 나설 정도로 뛰었던 마필인데 이후에 단거리를 못 따라가요. 근데 이외로 중거리 나가면 선두권에 가담을 합니다. 이제 그 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삼성동행과 뭐 문학조이나 화기 뭐 이런 마필들의 스피드를 따라가긴 힘들어 보이고요. 추임력 자체도 매끈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송재철 기수가 이제 착승권까지 가담해주는 그 모습은 기대가 되지만 입상권까지 기대하기에는 마필과 기수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0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과 감량 혜택을 누릴 2번 슈퍼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당일 힘없이 사그라지는 이 불안한 인기말을 이 찻잔 속에 폭풍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경마를 즐기다 보면은 정말 믿었던 말인데 될 수 있는 말인데 뭐 특히나 대상경제 청담도께 그랬지만 그런 믿음의 나름대로 이제 배신을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찻잔 속의 폭풍, 찻잔 속의 폭풍에 머무는 그런 불안한 인기만보다는요 이번 토요 경마에서는 찻잔 밖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마필 잘 찾아내시고 또한 그 마필들로 잘 응용하셔가지고 토요 경마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항상 언급드리는 매경주 복병 전력 잘 활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